네, 안녕하세요. 수학 영상 강의를 찍게 된 김봉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실 수학을 많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깨달음, 그리고 어떠한 통찰력, 그리고 증명하는 어떤 방법론, 그리고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방식 등등 제가 그동안 해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수학에는 정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의뢰의 어떤 분야들이 보통 그렇듯 수학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기초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초론 블럭의 하나가 집합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set theory라고 하는데, 이 set theory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강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사실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혹시 의문이 가는 점이나 또는 틀린 설명을 제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합론을 영어로 set theory라고 하고,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학의 분야입니다. 네. 수학의 기초론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용할 교재가 있습니다. 핀터라는 어떤 수학자가 쓴 책인데요. 찰스 핀터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엄청난 수학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이름이 알려진 수학자들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수학자들이 많을 텐데, 뭐 가우스, 오일러 등등 정말 유명한 수학자들이 사실 있죠. 그렇지만 저의 롤모델은 이 핀터라는 분입니다. 이 핀터라는 분이 쓴 set theory 책을 읽고 저는 엄청난 수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베스트 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어떤 기호적인, 제가 즐겨 쓰는 기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줄과 같이 1번, 2번, 3번인데 오른쪽에 괄호가 쳐져 있는 저런 넘버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데피니션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구성하는 액시엄들의 넘버링을 할 때 우리가 저런 기호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딩으로 넘버링을 하면 그것은 어떤 theorem들을 지칭할 때 그러한 기호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둘 다 괄호가 열고 닫힌 이러한 넘버링을 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상으로는 직접적으로 explicit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조금 더 텍스트를 읽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찰에 대한 부분을 이걸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몇 가지 좀 유의미한 observation들을 서술을 할 때 이런 넘버링을 붙일 거예요. 이런 observation들은 이를테면 어떠한 주어진 definition이나 그리고 어떤 주어진 theorem들에 대해, 그러니까 definition, theorem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들,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의미적인 분석들을 서술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를테면 definition은 그냥 간단한 문장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그 데피니션이 만들어진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글로 잘 서술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책의 잘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텍스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텍스트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당연히 정의는 짧게 서술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추가적인 옵서베이션은 알아내는 게 맞는 겁니다. 또한 theorem 자체도 이 theorem은 결국은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definition이랑 다른 거예요. 즉 theorem은 참인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즉 theorem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것에 맞는 말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어떤 랭귀지를 통해서 그걸 서술을 해야 되는데 랭귀지를 통해서 서술을 하면요. 그 안에 숨어진 의미까지 전부 다 서술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런 추가적인 의미는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문장들, 그런 옵서베이션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그런 넘버링 타입을 사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데피니션에 대한 넘버링은 보시다시피 오른쪽 괄호를 통해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theorem은 동그라미를 통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옵서베이션들은 괄호를 둘 다 사용해서 넘버링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호를 설명 없이 사용을 할 겁니다. 언급 없이 사용을 할 거고 주어진 라운딩에 대해 이러한 법칙들을 웬만하면 지킬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자, set theory라는 과목에 한번 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저에게 메일을 주신다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차를 좀 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챕터 0는 당장 하진 않을 거고 바로 챕터 1부터 시작할 건데 클래스가 뭔지, 셋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우리는 셋이 집합이 영어로 셋입니다. 그럼 클래스는 뭐냐? 사실 클래스가 셋보다 좀 더 일반화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랑 셋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챕터 1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쉽게 말한다면 클래스라는 것 중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더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셋이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펑션, 함수라고 하죠. 함수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거고 정확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무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수학적인 랭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막연하게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명확하게 set theoretical한 어떤 랭귀지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확한 포멀한 스테이트먼트로 펑션을 정의를 할 것이에요. 펑션을 정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펑션과 더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relation이라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relation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것도 엄청 근본적인 포멀한 스테이트먼트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relation을 통해서 어떻게 오더를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순서를 부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순서라는 것은 릴레이션을 통해서 순서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웠던 릴레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라는 건 결국 어떤 집합, 지금은 간단하게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집합에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순서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순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relation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챕터 5는 우리가 수학의 근간을 이루는,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리계가 필요합니다. 액시엄이라고 하는데 그런 액시엄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챕터 6는 자연수, 내추럴 넘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추럴 넘버를 커버를 하는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를 하는 버전의 내추럴 넘버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챕터 7에서는 finite과 infinite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8과 챕터 9은 각각 cardinal number와 ordinal number를 그러한 컨셉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내추럴 넘버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것 내추럴 넘버에 대한 컨셉이 선행이 돼야지 챕터 8과 챕터 9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챕터 10과 챕터 11은 챕터 10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cardinal과 ordinal을 통한 좀 더 additional한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리치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어떤 전반적인 심지어 셋 티어리가 아닌 다른 수학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수학의 모든 분야들이 이 셋 티어리를 기반으로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챕터 10이 10단원이 이렇게 빈번하게 쓰이진 않을지언정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즉 transfinite recursion, transfinite 이런 transfinite recursion, transfinite inductio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학적인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챕터 11 마지막은 이 부분은 조금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셋 티어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당장은 목차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하나 직접 내용을 봐야지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 티어리는 우리의 수학을 이루는 근간이다. 그리고 셋 티어리를 통해서 더 다른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수학들을 할 수가 있다. 어드밴스한 수학은 뭐냐면요, 뭐 calculus나 analysis나 아니면 linear algebra, 그것들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multivariate calculus, 그 다음에 그죠? analysis, abstract algebra, 그 다음에 differential geometry, complex analysis 등 좀 더 어드밴스드한 레벨의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트리 형식으로 적어드리자면 셋 티어리를 먼저 하면요, 그걸 통해서 calculus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near algebra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analysis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algebra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mplex analysis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ial geometry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토폴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어드밴스 레벨의 수학을 할 겁니다. 카테고리 티어리 할 수 있고요. 펑셔널 어나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measure theory를 할 수 있고요. 네, 컴비네토릭스라는 분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직이 중요합니다. 로직을 알아야지 이와 같은 과목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하나씩 각계 격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부터 여러분 다른 거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이 셋 티어리만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해결됐다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셋 티어리를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그런 영상을 올려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셋 티어리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고 깊은 인사이트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